예,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단국대 수리 논술을 같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강의를 보는 시점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걸 7월 달에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방학 때쯤에 이거를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있는 거지만 지금 어떠죠? 그 11월 20일 날 단국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수능은 제일 중요한 시험인 수능은 11월 17일 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일의 여유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수능을 봐봤기 때문에 수능 끝나면 일단 좀 놀고 싶잖아요. 하지만 좀만 더 참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 왜 하는 거죠? 다 그래도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 공부하는 거지 수능 점수 잘 보려고 그냥 수능만 잘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르게 대학을 갈 수능을 제외하고 또 다르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수능이 끝났다고 그거를 공부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옵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 좀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를 진짜로. 그냥 수학은 좀 하겠는데 수리 논술은 좀 잘 못하겠다고. 그리고 수리 논술을 좀 체계적으로 막 1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강점이 되겠지만요. 뭐 그러니까 수능 수리만 공부하시고 논술을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뭘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3일 남으시는 분이라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3일 동안 수학 실력이 급등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수능을 위해서 달려온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포장 기술을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리 논술의 포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뭐 프로필 보시다시피 저도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변리사 시험 자체도 2차가 다 논술이에요. 그래서 3과목은 언어 논술 같은 시험을 보는 거고요. 한 과목은 이 수리 논술 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그 변리사 시험 자체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틀이 완벽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수리 논술은 내가 그 답안지를 읽는 교수님한테 내 생각만 명확하게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그거는요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마다 어떻게 하면은 답안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천차만별이고요. 거기서 뭐를 택한다는 거는 뭐 답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떠신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그림 안 그리고 그냥 글로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채점하시는 교수님한테 완벽하게 이해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풀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좀 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고요. 식을 좀 깔끔하게 쓰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연습장에 쓰는 식하고요. 답안지에 쓰는 식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보고 싶은 거는요. 그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나오는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남들은 1분에 걸치는 계산을 남은 10초 만에 할 수 있어. 그거를 답안지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은 답안지를 통해서 전혀 현출되지 않아요. 답안지에서 현출되는 건요. 당연하게 뭐만 현출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그 과정만 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리 논술을 잘 약하시는 분들은 연습장에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랑요. 답안지에 적는 거랑요. 어떤 걸 차이나게 적어야 되고요. 마지막과 처음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슨 시험을 보는 거죠? 단국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단국대만의 약간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문제별로 해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는 시행일은 이때고요. 여러분은 다 이과일 거예요. 그리고 단 뭐 있어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안 봐요. 건축공학과는 아니고 건축학과만은 어디로 본다? 걔는 인문 계열 논술을 보게 돼 있고요. 점수 반영이 잘 보시면요. 학생부가 60%고요. 논술이 40%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 아시죠? 그 학생부 반영 비율 60%의 허구성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등급이 100점이고요. 9등급에서 6등급이 95점이에요. 95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5점 차이고요. 이 반영 비율을 곱하기 곱하기 하면 몇 점이죠? 3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 단국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4등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6등급이다. 그럼 합격자 평균하고 몇 점 차이 나는 거예요? 2점 곱하기 60% 하니까 거의 1점대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논술은요. 40%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40%고요. 이게 60%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거 2점 차면은 불과 1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논술은 어때요? 60%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본 점수가 없어요. 그럼 몇 점부터예요? 0점부터 100점까지 여러분이 점수를 받기 때문에 어때요? 학생부 점수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보통 한 문제에 몇 점이에요? 이거 1, 2점이면은요. 어느 정도 점수 차이 나면요. 내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 하나 정도? 뭐 답안지에 뭐 이상한 거 잘못 쓰는 정도 하나가 그거거든요. 보통 최점 단위가 보통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문제의 가치도 학생부가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지금 최저등급 반영하지 않거든요. 이번 단국대는. 그럼 오로지 거의 무엇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논술로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제가 좀 조사 좀 해봤어요. 이거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걸 몇 점을 맞아야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합격자, 그러니까 지원자 말고 합격자의 평균이 57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경쟁률이 몇일까요? 경쟁률은요. 36대 1이거든요. 보통 작년에 36대 1이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좀 붙기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36명 있는데 한 명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게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100점 만점에 평균이 57점이고요. 최고 점수가 70점대 후반이었어요. 수학교육과를 지원하시는 어떤 분이 최고 점수가 70점대 후반이었고요. 뭐 제일 낮은 점수가 합격자 중에 제일 낮은 점수가 어떤 과는 40점대 후반이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거를요. 나는 이걸 다 맞아야지 하면서 단국대 논술을 접근하는 순간요. 여러분들은 망해요. 왜? 내 목표가 다 맞는 게 목표인데 이번 문제 모르겠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패닉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냐면요. 단국대 문제 구성은요. 작년까지는 3문제였어요. 수학 3문제였는데 올해 그게 2문제로 줄었거든요. 근데 통으로 2문제가 아니라요. 작년에 배치가 어떻게 됐냐면은 3문제가 나왔는데 각 소문이 다 2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소문이 2문제씩 나왔는데 1번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냥 수능 4점짜리, 어떤 문제는 3점짜리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수능 4점짜리, 3점짜리 거의 대부분 풀잖아요. 그 대부분 푸는 문제를 그냥 푸는 정도의 문제가 10점, 10점, 10점으로 해서 도합 30점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36대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선 제 생각에는요. 그 각 문항의 1번 문장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120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각 문제 1번 문제는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관점이에요.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각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여러분 빨리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왜? 계산도 좀 되게 지저분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답이 1, 0,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아예 보기에도 없고 주관식 문제지만요. 그 근처에 답도 없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게 답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뭐냐면요. 숫자가 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죠?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산의 정확도는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계산은요, 집중력이거든요. 계산할 때 온 집중을 거기다 하고 있어야지 틀리지 않고 그걸 좀 천천히 나갈 수가 있는데 복잡한 계산 같은 거를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에는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소문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목적이고요. 소문 2번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느리게 정확하게 푸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단국대를 지원하면은요. 단국대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그냥 밥 먹고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은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은 단기간에 상승할 수가 없어요. 3일, 뭐 한 달 이런만 장기간 상승 없지만은 각 학교만의 특징을 알면은요. 어떤 식으로 내가 뭐를 먼저 풀 것인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면은 같은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성적은 거의 다 어떤 식의 분포를 이루고 있죠? 다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에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 좀 뭐죠? 되게 좀 상쾌한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점수 차이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1점 차를 못 넘어가지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좀 전략적으로 학교마다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치명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요. 각 학교마다 그 자기네 학교의 전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설명 자료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안 읽고 그냥 엄마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맡기고 그냥 선생님한테 맡기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시험 보러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눠주는 그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 번은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왜 자기마다 사람마다 어때요?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유리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각 학교마다 대부분 다 공개를 하죠. 작년 문제들을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또 뭘 공개를 해요? 또 매년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단국대도요. 지금 7월 20일경에 7월 중순경에 지금 모의고사가 잡혀 있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도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왜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주제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크게 3가지 유형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수열 문제. 수열에다가 로그, 지수 이게 약간 섞여 있는 수열 문제가 거의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하나는 뭐예요? 미분 적분을 이용한 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한 명은 기하 벡터에서 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분명 이게 2문제를 줄기 때문에 그럼 하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 생각에는 셋 중에 2개는 나올 것 같거든요. 메인 문제가 아니라도 분명히 서브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논술은 크게 수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수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답안지에 기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요. 증명하시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증명하시오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적을 것인가? 그리고요. 미분 적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꽤 버라이어티가 문제가 나와요. 좀 그 개념을 모르면은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뭐예요? 여러분 역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역함수 접분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알면 푸는데 모르면 아예 접근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요. 좀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봐야 돼요. 기하 벡터를 좀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단국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은요.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요. 수학이 2문제예요. 원래는 과학까지 해서 과학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뭘로 줄었어요? 단지 수학 2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범위는 좀 명확해졌어요. 수학 2문제다. 그리고요. 특히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학교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과 과정 내에서만 내는 학교가 있고요. 다른 학교는요. 교과 과정 낸다고 말은 했지만 교과 과정에서 유출할 수 있는 대학교 과정까지 살짝 내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유출 가능한 내용을 내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논술 가이드에서요. 그 출제 범위를요. 고등학교 범위로 줄이겠다는 거를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는 교수님이 하지만요. 그 검수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검수를 하고요. 그 출제에 대한 그 리포트를 선생님들이 올린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출제 범위에 맞는다. 이거는 고등학교 출제 범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100% 교과과정 내다, 뭐 95% 교과과정 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단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교과과정 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절대 거의 안 벗어날 거예요. 교과과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리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간단한 팁인데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 답안지 작성을 한 백 번, 한 수백 번 해서 해봤지만요. 그 답안지 채점도 하는 사람의 그 항상 뒤에 쓰는 평석 같은 게 되면은
점수를 주고 싶어도 글씨를 못 알아서 점수를 못 주겠다. 이런 평성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특히 저도 알아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글씨를 얼마나 못 쓰는지. 그걸 저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팁이라고 하면 저도 고등학교 이과 남학생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도 글씨를 되게 못 썼고요. 지금도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요. 저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좀 간단한 팁인데 먼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글씨를 쓸 때 초성을 좀 크게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국대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단자를요. 근데 단자를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것만 크게 써도 상대방이 그게 무슨 글자인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대두체 좀 머리를 크게 쓰면은 가독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거예요. 저도 글씨를 못 쓸 때 엄청 고민해가지고 결론은 뭐다? 좀 처음 자음을 좀 크게 쓰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뭐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단국대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반영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봤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심리 상태는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